저를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샤오미 17 울트라가 있고 언박싱과 함께 기기, 사양, 빌드 퀄리티 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패키징만 보면 이 제품은 라이카 브랜드가 붙은 샤오미보다 덜 프리미엄 버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기본적으로 같은 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노출을 조금 더 낮춰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에는 충전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미 예상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플라스틱이 들어있네요. 플라스틱입니다. 오, 버튼이 안에서 헐거워요. 플라스틱 하드 케이스와 타입 A에서 타입 C로 변환되는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설명서와 에너지 등급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옆으로 치워두죠. 어차피 이런 건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엔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폰만 들어있습니다. 어쨌든 그 멋진 기능도 빠져있네요. 자, 전원을 켜봅시다. 자, 어서 됐다. 그럼 디스플레이부터 빠르게 살펴볼까요? 6.9인치네요. 좋습니다. 해상도는 1200 곱하기 2068 픽셀이고 LTPO AMOLED 디스플레이에 68억 색상, 120Hz 주사율, 약 2160Hz의 터치 샘플링 레이트, 돌비 비전 지원, HDR10 플러스, 그리고 최대 밝기 3500니트까지 지원합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화면대 본체 비율이 92.3%이고 인치당 픽셀 밀도는 416 ppi입니다. 샤오미 실드 글래스 3으로 덮여 있는데 이게 얼마나 내구성이 좋은지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어떤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보는 건데 사실 오늘 10분 전에 처음 봤어요. 아무튼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보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방금 말한 게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디스플레이 성능은 정말 꽤 훌륭합니다. 실제로 이 중에서도 상위권에 드는 좋은 디스플레이라서 아주 만족스럽네요. 이제 뒷면으로 돌려보면 카메라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나중에 소개할 다른 기기와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카메라 사양을 보면 5000만 화소의 조리개값 1.7, 23mm 광각 렌즈가 있고 2000에서 2200만 화소의 조리개값 2.2에서 3.0, 75에서 100mm 페리스코프 망원 렌즈, 그리고 5000만 화소의 조리개값 2.2, 14mm 115도 초광각 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임 오브 플라이트 3 디심도 센서도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구멍이 3개만 보이고 확실히 3개의 전용 카메라가 있는데 이건 그냥 디자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네. 이 카메라들로는 최대 8K, 30프레임, 4K는 최대 120프레임, 그리고 1080p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최대 1920프레임의 슬로우 모션 촬영도 가능해서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셀피 카메라가 있는데 5000만 화소의 조리개 값이점이 21mm 광각 렌즈로 최대 4K 60프레임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꽤 괜찮네요. 이제 여기 디자인을 보면 제가 벌써부터 싫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플라스틱 후면입니다. 이제 이걸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결국 그냥 플라스틱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 속이 빈소리 들리시나요? 거의 풍선 같은 느낌이에요. 또한 플라스틱이고 내부에 빈 공간이 있어서 약간 눌리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 실제로 손가락으로 누르면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고 배터리에 닿는 느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겠죠? 이 가격대에서는 그다지 좋은 경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뒷면 외에도 에코 가죽 또는 좀 더 정확히는 실리콘 폴리머 뒷면 옵션도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하고 프레임은 이제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입니다. 이 기기는 또한 IP68, 69 등급으로 먼지에 완전히 차단되고 고압수 분사 및 최대 6m 깊이에서 30분간 잠수도 가능합니다. 플라스틱 뒷면으로 어떻게 그런 방수, 방진 등급을 달성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꽤 괜찮은 수준입니다. 아무튼 셀피 카메라로 넘어가자면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5천만 화소입니다. 아니네요. 4K 60 언급하면서 말했었죠. 어쨌든 이제 기기 내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폰은 무려 6000mA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서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케이블과 충전기를 사용하면 최대 90W까지, 무선으로는 최대 50W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폰에서 이미 큰 문제 중 하나는 충전기가 박스에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 폰은 이미 충분히 비싸서 이런 점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건 1500유로짜리 일반바 타입 스마트폰입니다. 제 생각엔 이건 좀 잠깐만 제가 빨리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 새로 나온 샤오미 17 울트라 모델입니다. 공식 샤오미 스토어에서요. 이 폰의 가격은 확실히 다른 옵션보다 더 저렴한데 사실상 똑같은 제품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가격이 미화 1700달러네요. 달러입니다. 플라잉 폴란드 주어티. 이 완전히 폭락한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 달러가 하루 만에 10센트 이상이나 급등했네요. 여기서 환율 변환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사는 곳 기준으로는 대략 6,500 PLN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로 환산하면 그게 미화 1704 12달러에 해당해요.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환율만 고려한다면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아요. 여기서 실제로 이 정도 가격이 들고 이건 정말 엄청나게 비싼 기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감안하면 이 제품은 곧 출시될 플래그십 스마트폰들과 경쟁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 S25 울트라처럼 이 기기에는 없는 추가 기능들이 있는 제품들과요. 그리고 놀랍게도 실제로 그 제품들이 더 저렴할 거예요. 정말 그렇죠? 삼성의 S25 울트라, 아니 S26 울트라가 샤오미보다 더 저렴한 시대가 온 거예요. 정말 놀랍죠? 게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삼성만이 그 독특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로 뭔가 혁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아무튼 계속 진행해 볼게요. 이 기기에 대해 조금 더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0mAh 배터리가 들어있고 충전기는 없지만 충전 속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기기는 안드로이드용 최고의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로 구동된다는 점이에요. 지금 구할 수 있는 가장 최고급 프로세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혀 놀랍지 않아요. 특히 이 기기에 지불해야 하는 엄청난 가격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16GB 램도 탑재되어 있고 적어도 여기 GSM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말이 나는 저장 용량이 512GB와 1TB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샤오미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그게 사실이네요. 16GB 램, 1TB 저장 공간, 그리고 16GB 램에 512GB 저장 공간 이렇게 두 가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UFS 4.1 저장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UFS 4.1이 실제로 더 나은 저장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프로 버전인 것 같아요. 이 저장 방식을 탑재한 기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격에 지금 시장에서 최고의 저장 방식을 제공하지도 않으니 제 생각엔 이 가격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혹시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부분이 따로 있으실까요? 사양에 관해서는 사실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좋아요. 아무튼 계속 이야기해보죠. 디자인 관점에서 보면 전형적인 슬랩 형태처럼 보입니다. 양쪽에는 작은 원형 볼륨 마커가 있고
그 아래에는 전원 버튼과 디스플레이 내장, 지문 인식 센서가 있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안테나도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2개, 왼쪽에 2개, 위쪽에 2개, 그리고 아래쪽에도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슬릿들은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안테나용입니다. 여기에는 또한,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SIM 카드만 넣을 수 있는 트레이인가요? 확장 가능한 저장 공간은 없습니다. 스피커 그릴과 타입C 충전 포트가 왼쪽에 있습니다. 입출력 포트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안테나만 있을 뿐 위쪽에는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하고 앞서 언급한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 외에는 정말 별다른 게 없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바로 브랜드 로고입니다. 샤오미 로고가 있고, 그리고 그냥 울트라라고만 적혀 있네요. 그냥 제 생각에는 말이죠. 특별한 이유는 딱히 없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조금 더 빛을 비춰볼게요. 됐네요. 그래서 또한 보시다시피 카메라에는 라이카 브랜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샤오미가 라이카 브랜드 카메라를 계속 사용해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꽤 오랫동안 이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왔지만 그 이유는 이 폰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게 아직 뭔지 잘 모르신다면 이건 샤오미의 최신형 모델인 17 울트라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정말로 똑같은 기기입니다. 이제 차이점은 바로 브랜드 로고입니다. 이걸 그냥 떼어내 볼게요. 자, 됐네요. 여기 보시면 이 케이스가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됐습니다. 폰의 디자인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정말로 같은 폰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사점이 보이지만 약간씩 다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UL트라라고 적혀 있는 대신 라이카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샤오미가 만든 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다른 차이점은 뒷면에 작은 스크롤 휠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로 할 수 있는 건 이걸 좀 치워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보시다시피 줌인 줌 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노출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약간의 포인트가 있고 촉각 피드백도 좋고 옆면에 리브드 디자인으로 약간의 멋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라이카 카메라 점원이라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브랜딩이죠. 꽤 은은하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폰들은 정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샤오미고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엔 사양도 거의 똑같아요. 배터리도 같고 기타 등등 다 비슷하죠. 이거요. 여기서 뭔가 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네요. 아무튼 이건 미국 달러로 2,400달러입니다. 달러요. 이것도 이미 너무 비싼데 얼마였죠? 1,700달러인가요? 이건 사실상 그보다 더 비쌉니다. 이 폰은 곧 출시될 S25, 아니 S26 울트라의 가격의 거의 2배가 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폰도 아마 꽤 괜찮은 카메라를 탑재할 거예요. 물론 이 폰만큼 좋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그 폰에도 다른 기능들이 있죠. 마침내 삼성에서 새로운 기술을 밀어붙이면서 뭔가 특별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같은 게 있습니다. 이 폰들에는 그런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폰들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요. 보통은 샤오미 기기를 추천했었는데 여기서는 대체로 삼성폰을 사는 걸 원하거든요. 삼성폰이 보통 비싼 편이니까요. 하지만 정말 요즘 세상은 예측할 수 없네요. 삼성폰이 이 폰, 즉 최고급 모델의 가격에 딱 절반에 살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실제로 절반 가격에 출시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몇 가지 새로운 혁신적인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반면 샤오미는 사양면에서 거의 비슷한 폰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뚜렷한 기술 혁신도 없으면서
가격은 더 비싸죠. 예전에는 샤오미 기기를 추천하곤 했어요. 예를 들어 포코 F8 울트라 같은 제품이 있었죠. 그 자체로도 플래그십 폰인데 플래그십 폰 가격의 절반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샤오미가 그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우리가 $500에 팔던 그 폰을 그대로 가져와서라는 식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와이어웰로 가격을 매긴 거죠. 그냥 가격을 $1,500까지 올려버린 겁니다. 이제 이 폰을 얼마나 많은 멍청이들이 살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개발팀이 딱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지 보자는 거죠. 그리고 라이카는 좋은 아이디어네, 나도 끼어들어야지 하면서 거의 2배 가격에 라이카 브랜드 제품을 내놨어요. 정말 멋지고 환상적인 논리네요. 보시다시피 저는 이 기기들에 대해 약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제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말도 안 되게 비싸고 모욕적일 정도로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 가격을 정당화할 만큼의 가치를 제공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있죠? 좋은 카메라는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플래그십은 다들 그렇잖아요. 이게 유일한 판매 포인트네요. 이 회사들이 매년 이런 기기들을 내놓는 이유는 환경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게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맞잖아요? 이들은 여러분에게 점진적인 변화만을 제공할 겁니다. 여러분이 샤오미 16 울트라에서 17 울트라로 바꾸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바꿀 만한 동기가 별로 없습니다. 보통 개선되는 부분도 카메라와 프로세서 정도뿐이죠. 그리고 그게 보통 여러분이 얻게 되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카메라가 사실상 별로 발전하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카메라를 써보면 어떤 제품이든 제조사들이 하드웨어를 제대로 업그레이드하지 않는다는 걸 느낍니다. 이들은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해서 소비자를 속이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써오던 똑같이 별로인 센서를 계속 쓰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만 계속 개선해서 성능을 조금이라도 더 짜내려고 하는 거죠. 카메라에서 최대한 비용을 아끼면서 말이에요. 뭐 그게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는 사진이 카메라에서 나올 때 너무 인위적으로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가끔은 이상하게 왜곡된 형태가 보이기도 하고 특히 확대해서 보면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즘 사진들 중 상당수가 전체 해상도로 보면 뭔가 좀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폰들처럼 최고의 카메라를 갖추려고 하는 제품들에 대해서인데 마치 이걸로 영화를 찍으러 다닐 것처럼 말이죠. 혹은 전문 사진작가로서 결혼식에 가서 이걸로 사진을 찍을 거라는 식이죠. 아니요, 그럴 일은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을 고용한 사람들이 바로 해고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휴대폰 들고 다닌 사람은 완전히 바보처럼 보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휴대폰에 관해서 샤오미가 요구하는 가격대를 생각해 보면 차라리 포코 F8 울트라 같은 제품을 사고 거기에 $1,000를 더 들여서 전용 카메라, 예를 들어 소니 GV20 Mark II 같은 걸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카메라가 약 $1,000 정도인데 이 휴대폰은 $1,500가 넘으니까요. 그리고 포코는 약 $500에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000짜리 전용 카메라를 사고도 남을 돈이 생기고 렌즈 교환도 가능한 제품을 가질 수 있죠. 소니에서 만든 알파 카메라처럼 꽤 괜찮은 제품이고 훨씬 더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며 훨씬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상과 사진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설계된 제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화 용도로만 쓰는 별도의 비밀폰을 따로 가지고 여전히 괜찮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카메라만큼의 수준은 아닐 수도 있고 카메라 벤치마크 기록을 깨지는 못하겠지만요. 하지만 가격이 3분의 1 수준인데도 거의 비슷한 사양과 카메라를 가진 폰을 갖고 거기에 별도의 카메라까지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요. 게다가 두 개의 다른 기기를 사용하면 각각의 용도에 맞게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해서 더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다른 역할을 한 번에 하려고 하는 비싼 기기 하나를 쓰는 것보다 낫죠. 그리고 그중 하나에서는 오히려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건 라이카 브랜드가 붙은 이 제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거요. 이건 더 말도 안 되죠. 가격도 그렇고 비슷한 문제점도 여전히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가격이 이 제품을 다르게 보이게 하는데 그냥 전용 카메라를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기기들을 정말 좋아하고 싶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제품들이 판매돼야 할 가격대를 훨씬 넘어섰고 이 가격이라면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 가격을 훨씬 더 합리적으로 낮춰서 예를 들어 S 스므로 울트라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정한다면요. 심지어 샤오미 기기치고는 삼성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조금 비싸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 가격보다는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쉬울 거예요.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격이 이렇고 현재 환율의 영향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달러가 급등했고 약간의 불일치와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폰이 미국에서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된다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1200달러나 1100달러 정도라면 확실히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어떤 이유로 샤오미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S26 울트라를 기다리고 싶다든지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 점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또 100달러를 아낄 수 있다면 꽤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DS26 울트라는 여전히 프라이버시 글라스라는 장점이 있어서 분명히 어떤 분들은 그걸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프라이버시 강화유리 같은 걸 구해서 붙일 수도 있지만 삼성에서 제공하는 것만큼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제품은 가격이 좀 애매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훨씬 더 좋은 출시, 더 나은 제안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만약 이 제품의 가격을 포코 FA 울트라처럼 좀 더 낮게 책정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 폰은 사실 이 제품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건 너무 말도 안 되게 저렴해서 이걸 실제로 판매하고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예요. 여기서는 반대로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죠.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약간의 불평도 했고 두 기기를 간단히 비교하면서 이야기해봤어요. 아무튼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유익했길 바랍니다. 어쨌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